100세 시대가 왔다지만 아픈 몸으로 장수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노후 생활을 잘 이어가려면 80세의 벽을 잘 넘겨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죠.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슬슬 건강 걱정에 운동을 하게 됩니다. 육체가 늙기 시작하면 치매나 암, 폐렴 등 질병에 걸리진 않을까 무섭습니다. 소중한 인연들이 하나 둘 떠나면 점점 내 차례가 다가오는 것 같고 외로움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60이 돼서 운동을 열심히 해도 80이 가까워오면 발에 힘도 없고 물컵 드는 것도 힘이 들곤 하고요. 어떤 때는 TV를 보면서 리모컨을 들 힘도 없어 갑작스레 인생이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건강관리를 못했다는 늦은 후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일찍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끔찍한 노후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50대라면 큰 행운입니다. 60대여도 운수가 좋으시네요. 노후 준비의 전부는 운동이 아닙니다. 오늘의 지혜를 주변 지인들에게도 공유해보세요. 우리에게 노화가 오면 그야말로 힘없는 노인이 되고 뼈와 근육이 약해지니 관절염을 달고 살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바로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평소대로 걷는 것도 힘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막막해지면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되돌아보면 이런 증상은 보통 40대부터 시작됩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날아다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40대가 들어서면서 점점 몸의 회복이 점점 더뎌집니다. 그러니 60대가 돼서야 운동한다고 해서 나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0대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인 60대에 운동을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비교적 늦은 나이에 노후 건강을 준비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노후 건강을 잘 준비하면 80세의 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들면 미각이나 시각 그리고 청각까지 감각이 전체적으로 떨어지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요리할 때 간을 맞추기 어렵다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그게 다 노화의 현상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본능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런 회복력 또한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자고 일어나면 다시 쌩쌩해졌는데 이제는 회복력이 많이 떨어진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하는 제일 빠른 방법은 이 영상을 본 오늘부터라도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반에 운동이 건강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보다 우리 마음을 수련하는 것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배우자에게 잘하자. 아무리 효자, 효녀를 자식으로 둬도 진정한 내 편은 배우자입니다. 아플 때나 외로울 때 가끔씩 얼굴만 비치는 자녀들보다는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가 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자식들도 물론 나를 걱정하지만 그저 생각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식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계산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아버지가 재혼한다고 하면 진심으로 아버지를 응원할 자녀가 있을까요? 재혼 반대의 주된 이유는 나에게 돌아올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고 재혼 상대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재산이 없으면 축하받는 재혼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삶의 동반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나중에 돌봄이 필요할 때 나를 대신할 사람이 생겼다고 안심할 수도 있겠죠. 이렇듯 자식들은 부모의 행복보다 우선적으로 내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최고입니다. 두 번째, 참지 말고 무리하지도 말자. 80세가 넘게 되면 몸속 어딘가에 작은 암세포가 있거나 치매나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80세가 넘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건강해 보이더라도 완전히 건강한 상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 운동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80 이후부터는 비교적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체중을 관리한다고 과도하게 굶거나 심한 운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체중 증가는 장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운동을 과하게 하면 활성산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 하고 싶다면 가벼운 산책으로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역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치매인데요. 치매는 현대의학으로 완전히 치료할 수 없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양한 치매 예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손과 입을 바쁘게 움직이기, 적극적인 두뇌 활동을 통한 기억력과 학습 습관 개발, 금연과 금주는 당연하고 식습관을 개선하고 적절하게 운동해줘야 합니다. 아무래도 치매는 현대의학으로 완전히 치료할 수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이런 예방법을 통해 두뇌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가 들어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길 75세에 접어들어 우울감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건강했던 몸이 내 맘처럼 움직이지 않아서 노화가 체감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병원을 갈 일이 이전보다 많아졌고 계속해서 치료를 하면서 내가 늙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노화 현상에서 개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가 70대부터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70대부터 서서히 드러나고 80대 이후 급격히 벌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일을 그만두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꼭 일을 하지 않더라도 몸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서 일이 없더라도 배움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도 포함됩니다. 70대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늘어지기 시작한다면 남은 시간을 타인의 도움 없이 보내기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70대 이전에 익숙해진 지식과 습관이 있다면 80대에도 그 건강한 습관이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사용할수록 건강해집니다. 뇌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다른 신체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나이가 들면 건강 유지의 비결로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되곤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적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 여전히 연락하며 지내시나요?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둘 중에 더 행복했던 때는 언제인가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는 더 힘들어지는데요. 친구가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인생에서 친구가 전부였고 친구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휴일이면 친구를 만나 술 한 잔 기울이는 게 행복이었고 고민을 털어놓고 어려운 일을 나누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지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부질없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에 맞춰주기보다는 그냥 멀어지는 것이 더 편해져 버린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문득 드는 생각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제는 친구가 점점 필요 없어지는 시기에 들어선 것입니다. 특히나 가족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식, 그리고 손주들에게 관심을 쏟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도 억지로 술 한잔 마시게 되고 알고 싶지도 않은 돈 얘기나 남을 뒷담화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만남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면 감정 소모도 심하고 그만큼 시간이 아까울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게 되면 내 사정이 나아야 그나마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라도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땐 연락도 없고 모임에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줬어도 내가 힘들 땐 모른 척하는 것이 사람이랍니다. 물론 인품이 훌륭한 좋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식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잘 되면 뒤에서는 배 아파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남에게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굳이 내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속편하고 즐겁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혼자 있는 것만으로도 삶에 활력이 생기는 순간도 있습니다. 억지로 만나고 이어온 인간관계를 놓으면서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가족만큼 나를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당장 내가 아파서 입원을 해서 간호할 사람이 필요하면 친구가 올까요? 가족이 올까요? 친구는 친구일 뿐 가족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를 당장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친구 관계는 완성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친구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많아봤자 돈 자랑,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뒷담화하기 바쁘고 배신 당하기도 쉽습니다. 어렸을 땐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친구 사이가 나이가 들수록 멀어지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전 학교에서 만난 친구와는 부딪힐 일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생활 패턴과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만나 같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느끼곤 하는데요. 그게 바로 나이를 먹으며 생기는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굳어져 버리면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고 친구가 싫어지고 멀리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싫어도 얼굴을 보기 때문에 금방 화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안 보면 안 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와 뜻이 맞지 않으면 안 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성인이 되고 가치관이 달라 틀어지게 되면 다시는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과 만나봐야 내 입만 아프고 감정 소모만 하게 되니 아쉬울 것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상심하지 마시고 나의 감정에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가까워졌다가 멀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종종 나이값 못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친구니까 이해해줘야 할까요? 만약 그러한 행동의 화살이 나에게 향하게 된다면 그때도 친구니까 이해해줄 수 있을까요? 태도가 무례하거나 독불장군인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친구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환경 차이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마다 생활 수준 격차가 벌어집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자식 덕분에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친구는 서울에 살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지방에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활 환경이 차이나게 되고 그만큼 관심 분야나 대화 주제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친구가 결혼하게 되면 연락이 뜸해지고
결혼한 친구들끼리 만나고 미혼인 친구들끼리만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생활 수준이나 환경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는 공감대 형성이 기본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다른 사람과는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친구와 경제적으로 차이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가 있는 친구가 가난한 친구를 만나면 혹시라도 부담을 주고 상처가 되지 않을까 눈치 보게 됩니다. 같이 쇼핑을 하러 가더라도 구매하는 상품의 금액대가 차이나고 방문하는 상점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약간의 불편함이나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어렸을 땐 몰랐던 현실의 벽을 나이가 들수록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차이로 멀어지게 되면 서서히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레 멀어질 때는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속한 환경에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속에서 같은 공감대를 가진 사람과 대화하고 취미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더욱더 값진 일입니다. 앞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친구와 멀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돈과 시간입니다. 일과 가정을 돌보다 보면 친구를 만날 시간이 점점 없어집니다.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친구를 만난다 해도 서로 바쁘고 현실에 치여 살다 보니 웃으며 넘어갈 일도 다투게 되고 피곤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점점 친구들을 만나는데 시간을 쓰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게 되고 마음 맞는 친구 한두 명 정도만 만나게 됩니다. 시간과 돈이 아까워서라도 피곤한 만남은 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만나도 기쁘지 않은 자리에서 술 한 잔이나 식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지출하는 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 돈을 가족에게 쓰면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삶은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점점 더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한정된 돈과 시간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으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는 인생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들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외부의 변화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을 위해 살거나 남에게 나를 맞추지 말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보통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일 때 또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답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이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사람과 어울리고 눈치 보느라 타인에게 맞춰주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모릅니다. 세상은 의외로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혼자 밥을 먹던 혼자 등산을 하던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고민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함으로써 결과를 얻어냅니다. 저도 예전에는 고민만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행동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요. 유튜브에서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영상을 보고 지금은 어떤 고민이 있으면 짧게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등산이 하고 싶으면 예전에는 혼자 가도 될까 고민하고 날씨 때문에 망설이고 등산화를 사야 되나 고민했다면 이제는 등산이 하고 싶으면 낮은 산이라도 가서 체험해 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 조금 어려운 코스로 올라가 본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가 없어도 저 혼자서 할 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행사가 아닌 이상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나에게 기분 좋은 일을 하게 되니 더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웠고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생각은 짧게 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따라해보니 장점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만난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고
오늘은 어떤 사람과 마주칠까 설레기도 합니다. 여러분, 혼자인 것을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울을 씻어준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밥맛도 좋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건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것만큼 행복에 도움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젊었을 적 뼈 빠지게 일해서 부자가 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 일해서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암에 걸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젊을 때 건강을 꼭 챙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몸이 좀 약하신 분들은 더 공감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랑 멀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작하기가 부담돼서 그런 것인데요. 운동이 몸에 좋으니까 무리해서라도 운동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활에 필요한 근력을 채워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시작은 걷기로 해보세요. 의외로 걷기가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식사 전 10분 정도 걷고 점심 후에 스트레칭하고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필요한 근력이 생기고 심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운동이란 내 체력에 알맞게 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습관이 잡히면 매일매일 걷는 여러분은 발견하실 겁니다. 운동은 신체적 건강에 초점을 맞췄다면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도 있습니다. 혼자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많은데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조용한 환경을 만들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했던 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처음엔 감사할 일이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가고 명상을 계속 이어나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에는 감사함이 넘치는 일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낄 때 마음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벅차오르는 감정을 기억했다가 일기로 남기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핸드폰보다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으로 감사한 일을 써내려가다 보면 며칠이 지나도 그 기억이나 감정이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기할 시간이 정말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메모장에라도 남겨보세요. 핸드폰으로 작성하면 좋은 것은 몇 년이 지나도 조금만 올려보면 정확히 어느 때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다시금 떠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안 해보셨으면 꼭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런 행동들을 통해 내가 혼자 있어도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갖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워지게 되면 만족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래서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맺기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스트레스 받느니 스스로를 위해 꼭 한번 시간을 보내보세요. 앞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편안한 상태로 있기 위해선 첫 번째,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외부라는 것은 내가 아닌 타인입니다. 사람을 너무 믿고 의지하게 되면 결국 배신과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좋은 면 한 가지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신뢰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의 좋은 면 뒤에 어떤 진성성을 가진 사람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독이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할 운명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고독함이 다가올 것이라면 그 시간을 활용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면 내가 행복한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나를 위해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노년이 되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좋아하는 일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60부터 제2의 인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전성기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젊었을 적 부모 역할, 자식 역할 하느라 내가 좋아하는 일 하지 못하고 그동안 참고 사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치를 생각할 시간은커녕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어른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씻으며 거울을 볼 때나 자기 전 침대에 누워있을 때 스스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세요. 그동안 고생했지. 난 나를 사랑해. 제2의 인생을 만끽하며 살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모두들 어색해하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누군가에게 위로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정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그 기분이 자기 전까지 이어집니다. 웃음도 절로 납니다. 웃음이 만병통치약이라는 말 아시죠?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모두 늙고 늙으면 혼자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나는 단 한 명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세월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아쉬워하지 말고 내 진짜 행복을 찾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70을 앞두고 후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젊음을 꽃피우던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것을 꼭 해보고 싶다고 답합니다. 첫 번째, 자유롭게 살아보는 것. 나이가 들수록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후회는 바로 나는 더 자유롭게 살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후회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살면서 많은 책임이나 의무에 얽매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가족이나 직장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젊을 때는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과 가능성이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의 벽을 느끼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유롭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남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억누르고 살아왔던 것.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억누르는 방법을 배우고 참고 살아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표현해야 할 때 표현하지 못하고 나중에 되돌아보면서 왜 그때 참고 넘어갔을까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표현해야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마음속에 맺힌 것들이 많을 텐데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응어리진 것들을 댓글로라도 풀어내보세요.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베풀고 나누며 살고 싶다. 우리는 베풀고 나누는 것, 그리고 기부에 대해 금전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풀고 나누는 것은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봉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같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것도 베풀고 나누는 것이 됩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에 대해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마음이 가는 곳에 나누며 살아간다면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타인에게 지나치게 간섭 말 것.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일에 참견하고 훈수를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남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나를 위해 현재를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간섭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부모, 자식 간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일지라도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모습을 그 자체로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는다면 나중에 이런 후회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째, 있을 때 저축하고 아껴 쓸 것.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한없이 돈을 벌 수 있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은퇴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싫어도 흘러가는 것이 세월이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노후 생활입니다. 현재의 만족과 보상 심리 때문에 지나친 소비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사업이나 교육에 지원하는 것을 노후 준비로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녀와 나의 삶은 분리해서 보는 것이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벌 수 있고 모을 수 있을 때 저축하세요.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소박한 기쁨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번째, 관대한 마음으로 살 것.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엄격한 기준으로 살아온 것 같아 후회가 남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타인에게 너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세상이 된 것 같지 않나요? 내로남불이 기본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타인과 나에게 조금 관대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융통성을 가지고 삶을 바라본다면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7번째, 지나간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지난 일에 대한 후회와 집착으로 현재의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안 좋은 일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우울해집니다. 스스로를 병들게 하지 마세요. 100세 시대가 왔다지만 아픈 몸으로 장수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노후 생활을 잘 이어가려면 80세의 벽을 잘 넘겨야 하는데요. 오늘은 그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죠. 나이가 60이 넘어가면 슬슬 건강 걱정에 운동을 하게 됩니다. 육체가 늙기 시작하면 치매나 암, 폐렴 등 질병에 걸리진 않을까 무섭습니다. 소중한 인연들이 하나둘 떠나면 점점 내 차례가 다가오는 것 같고 외로움도 그만큼 커지게 됩니다. 60이 돼서 운동을 열심히 해도 80이 가까워오면 발에 힘도 없고 물컵 드는 것도 힘이 들곤 하고요. 어떤 때는 TV를 보면서 리모컨을 들 힘도 없어 갑작스레 인생이 허무해지기도 합니다. 건강관리를 못했다는 늦은 후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더 일찍부터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끔찍한 노후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50대라면 큰 행운입니다. 60대여도 운수가 좋으시네요. 노후 준비의 전부는 운동이 아닙니다. 오늘의 지혜를 주변 지인들에게도 공유해보세요. 우리에게 노화가 오면 그야말로 힘없는 노인이 되고 뼈와 근육이 약해지니 관절염을 달고 살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바로 일상생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입니다. 평소대로 걷는 것도 힘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막막해지면 이제 정말 나이가 들었구나 생각하게 되는데요. 사실 되돌아보면 이런 증상은 보통 40대부터 시작됩니다.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그때는 날아다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40대가 들어서면서 점점 몸의 회복이 점점 더뎌집니다. 그러니 60대가 돼서야 운동한다고 해서 나아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40대부터 20년이 지난 시점인 60대에 운동을 하는 것은 안 하는 것보단 낫지만 비교적 늦은 나이에 노후 건강을 준비하는 것인데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노후 건강을 잘 준비하면 80세의 벽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자,
나이가 들면 미각이나 시각 그리고 청각까지 감각이 전체적으로 떨어지죠. 나이가 드신 분들이 요리할 때 간을 맞추기 어렵다 말씀하시는 것처럼요. 그게 다 노화의 현상입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는 본능이 있는데요. 나이가 들면 이런 회복력 또한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자고 일어나면 다시 쌩쌩해졌는데 이제는 회복력이 많이 떨어진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건강을 유지하는 제일 빠른 방법은 이 영상을 본 오늘부터라도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초반에 운동이 건강의 전부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정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되는데요. 오늘은 운동을 통한 건강관리보다 우리 마음을 수련하는 것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배우자에게 잘하자. 아무리 효자, 효녀를 자식으로 둬도 진정한 내 편은 배우자입니다. 아플 때나 외로울 때 가끔씩 얼굴만 비치는 자녀들보다는 함께 생활하는 배우자가 더 든든한 버팀목입니다. 자식들도 물론 나를 걱정하지만 그저 생각뿐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식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계산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아버지가 재혼한다고 하면 진심으로 아버지를 응원할 자녀가 있을까요? 재혼 반대의 주된 이유는 나에게 돌아올 재산이 줄어드는 것이고 재혼 상대가 재산을 노리고 접근하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재산이 없으면 축하받는 재혼을 할지도 모르겠네요. 행복한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삶의 동반자를 만났다는 사실에 기뻐하고 나중에 돌봄이 필요할 때 나를 대신할 사람이 생겼다고 안심할 수도 있겠죠. 이렇듯 자식들은 부모의 행복보다 우선적으로 내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 옆에 있는 배우자가 최고입니다. 두 번째, 참지 말고 무리하지도 말자. 80세가 넘게 되면 몸속 어딘가에 작은 암세포가 있거나 치매나 동맥경화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즉, 80세가 넘은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건강해 보이더라도 완전히 건강한 상태는 아니라는 말입니다. 젊었을 때 운동을 통해 미리 대비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상대적으로 80 이후부터는 비교적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체중을 관리한다고 과도하게 굶거나 심한 운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약간의 체중 증가는 장수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운동을 과하게 하면 활성산소를 생성하기 때문에 노화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운동이 하고 싶다면 가벼운 산책으로도 괜찮습니다.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역시 제일 걱정되는 것이 치매인데요. 치매는 현대의학으로 완전히 치료할 수 없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다양한 치매 예방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손과 입을 바쁘게 움직이기, 적극적인 두뇌 활동을 통한 기억력과 학습 습관 개발, 금연과 금주는 당연하고 식습관을 개선하고 적절하게 운동해줘야 합니다. 아무래도 치매는 현대의학으로 완전히 치료할 수 없는 질환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 이런 예방법을 통해 두뇌 건강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나이가 들어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르신께서 말씀하시길 75세에 접어들어 우울감을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평생 건강했던 몸이 내 맘처럼 움직이지 않아서 노화가 체감됐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병원을 갈 일이 이전보다 많아졌고 계속해서 치료를 하면서 내가 늙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전문가들도 노화 현상에서 개인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시기가 70대부터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70대부터 서서히 드러나고 80대 이후 급격히 벌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도 일을 그만두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꼭 일을 하지 않더라도 몸을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서
일이 없더라도 배움을 멈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하는 게 아니라 평생 쌓아온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것도 포함됩니다. 70대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늘어지기 시작한다면 남은 시간을 타인의 도움 없이 보내기가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70대 이전에 익숙해진 지식과 습관이 있다면 80대에도 그 건강한 습관이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의 뇌는 계속해서 사용할수록 건강해집니다. 뇌뿐만 아니라 근육이나 다른 신체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또한 나이가 들면 건강 유지의 비결로 사람들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되곤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나이가 들수록 주변 사람과 멀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젊었을 적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과 여전히 연락하며 지내시나요? 그때의 나와 지금의 나, 둘 중에 더 행복했던 때는 언제인가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는 더 힘들어지는데요. 친구가 없다고 불행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인생에서 친구가 전부였고 친구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휴일이면 친구를 만나 술 한 잔 기울이는 게 행복이었고 고민을 털어놓고 어려운 일을 나누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지고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인간관계가 부질없다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에 맞춰주기보다는 그냥 멀어지는 것이 더 편해져 버린 나이가 되었습니다. 이럴 때 문득 드는 생각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걸까 하는 것입니다. 전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제는 친구가 점점 필요 없어지는 시기에 들어선 것입니다. 특히나 가족이 있다면 배우자와 자식 그리고 손주들에게 관심을 쏟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친구들을 오랜만에 만나도 억지로 술 한잔 마시게 되고 알고 싶지도 않은 돈 얘기나 남을 뒷담화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만남을 하고 나서 집에 돌아갈 때면 감정 소모도 심하고 그만큼 시간이 아까울 수 없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게 되면 내 사정이 나아야 그나마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디라도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울 땐 연락도 없고 모임에 부르지도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잘해줬어도 내가 힘들 땐 모른 척하는 것이 사람이랍니다. 물론 인품이 훌륭한 좋은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식적으로 살아갑니다. 내가 잘 되면 뒤에서는 배 아파하고 질투하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남에게 필요 이상으로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세요. 이런 이유 때문에 굳이 내 시간과 돈을 써가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서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속 편하고 즐겁다라고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에너지가 생기는 줄 알았는데 혼자 있는 것만으로도 삶에 활력이 생기는 순간도 있습니다. 억지로 만나고 이어온 인간관계를 놓으면서 그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다 하더라도 가족만큼 나를 생각하진 않을 겁니다. 당장 내가 아파서 입원을 해서 간호할 사람이 필요하면 친구가 올까요? 가족이 올까요? 친구는 친구일 뿐 가족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를 당장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축하할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슬픔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친구 관계는 완성됩니다. 진심으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는 친구 한두 명이면 충분합니다. 내 얘기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나에게 꼭 필요한 말을 해주는 친구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가 많아봤자 돈 자랑, 배우자 자랑, 자식 자랑, 뒷담화하기 바쁘고 배신당하기도 쉽습니다. 어렸을 땐 없으면 못 살 것 같던 친구 사이가 나이가 들수록 멀어지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첫 번째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회생활을 하기 전 학교에서 만난 친구와는 부딪힐 일이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생활 패턴과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만나 같은 교육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인이 되고 얘기를 하다 보면 나와는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느끼곤 하는데요. 그게 바로 나이를 먹으며 생기는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굳어져 버리면 서로 의견 충돌이 생기게 되고 친구가 싫어지고 멀리하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학교에 다닐 때는 싫어도 얼굴을 보기 때문에 금방 화해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안 보면 안 볼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나와 뜻이 맞지 않으면 안 보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행동하게 되고 그렇게 멀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안 바뀐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단 성인이 되고 가치관이 달라 틀어지게 되면 다시는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과 만나봐야 내 입만 아프고 감정 소모만 하게 되니 아쉬울 것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상심하지 마시고 나의 감정에 더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인연이라는 것은 가까워졌다가 멀어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끊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나면 종종 나이값 못하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친구니까 이해해줘야 할까요? 만약 그러한 행동의 화살이 나에게 향하게 된다면 그때도 친구니까 이해해줄 수 있을까요? 태도가 무례하거나 독불장군인 사람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친구 관계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생활 환경 차이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마다 생활 수준 격차가 벌어집니다. 성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고 자식 덕분에 행복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친구는 서울에 살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지방에 살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활 환경이 차이나게 되고 그만큼 관심 분야나 대화 주제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친구가 결혼하게 되면 연락이 뜸해지고 결혼한 친구들끼리 만나고 미혼인 친구들끼리만 만나는 것과 같습니다. 생활 수준이나 환경에 따라 내가 할 수 있는 말들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관계는 공감대 형성이 기본이기 때문에 공감대가 다른 사람과는 어울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친구와 경제적으로 차이 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유가 있는 친구가 가난한 친구를 만나면 혹시라도 부담을 주고 상처가 되지 않을까 눈치 보게 됩니다. 같이 쇼핑을 하러 가더라도 구매하는 상품의 금액대가 차이나고 방문하는 상점도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약간의 불편함이나 거리감이 생기게 됩니다. 어렸을 땐 몰랐던 현실의 벽을 나이가 들수록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실적인 차이로 멀어지게 되면 서서히 마음도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자연스레 멀어질 때는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속한 환경에서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속에서 같은 공감대를 가진 사람과 대화하고 취미 그 자체를 즐기는 것이 더욱더 값진 일입니다. 앞서 경제적인 부분 때문에 친구와 멀어진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세 번째 이유가 바로 돈과 시간입니다. 일과 가정을 돌보다 보면 친구를 만날 시간이 점점 없어집니다. 오랜만에 시간을 내서 친구를 만난다 해도 서로 바쁘고 현실에 치여 살다 보니 웃으며 넘어갈 일도 다투게 되고 피곤함을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점점 친구들을 만나는데 시간을 쓰는 게 아깝다고 생각하게 되고 마음 맞는 친구 한두 명 정도만 만나게 됩니다. 시간과 돈이 아까워서라도 피곤한 만남은 피하게 되는 것이지요. 또한 만나도 기쁘지 않은 자리에서 술 한 잔이나 식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지출하는 돈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이 돈을 가족에게 쓰면 더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삶은 무한하지 않다는 사실을 점점 더 현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한정된 돈과 시간을 불필요한 곳에 낭비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친구가 없으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는 인생에서 꼭 필요한 존재라고들 합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고독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외부의 변화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남을 위해 살거나 남에게 나를 맞추지 말고 혼자서도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고독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보통 남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을 무시하고 무례하게 행동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혼자일 때 또는 내가 무슨 행동을 할 때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나답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혼자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이런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남의 시선 때문에 사람과 어울리고 눈치 보느라 타인에게 맞춰주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방법을 모릅니다. 세상은 의외로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혼자 밥을 먹던 혼자 등산을 하던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고민을 길게 하지 않습니다. 고민은 짧게, 행동은 빠르게 함으로써 결과를 얻어냅니다. 저도 예전에는 고민만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행동하지 못하는 성격이었는데요. 유튜브에서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영상을 보고 지금은 어떤 고민이 있으면 짧게 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등산이 하고 싶으면 예전에는 혼자 가도 될까 고민하고 날씨 때문에 망설이고 등산화를 사야 되나 고민했다면 이제는 등산이 하고 싶으면 낮은 산이라도 가서 체험해 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나에게 도움이 되면 조금 어려운 코스로 올라가 본다던가 하는 방법으로 세상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친구가 없어도 저 혼자서 할 일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정말 중요한 행사가 아닌 이상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되고 나에게 기분 좋은 일을 하게 되니 더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있을까 두려웠고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잘 사는 사람들이 생각은 짧게 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며 따라해보니 장점이 정말 많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통해 만난 사람과도 대화할 수 있고 오늘은 어떤 사람과 마주칠까 설레기도 합니다. 여러분, 혼자인 것을 슬퍼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세요. 감사하는 마음은 우울을 씻어준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밥맛도 좋고 숙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말을 들었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혼자서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건강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을 아는 것만큼 행복에 도움을 주는 것이 없습니다. 예전에 병원에서 젊었을 적 뼈 빠지게 일해서 부자가 된 할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어렸을 때 일해서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암에 걸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젊을 때 건강을 꼭 챙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몸이 좀 약하신 분들은 더 공감하실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랑 멀어져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작하기가 부담돼서 그런 것인데요. 운동이 몸에 좋으니까 무리해서라도 운동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생활에 필요한 근력을 채워줄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 시작은 걷기로 해보세요. 의외로 걷기가 근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 식사 전 10분 정도 걷고 점심 후에 스트레칭하고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생활에 필요한 근력이 생기고 심혈관 건강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운동이란 내 체력에 알맞게 해야 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절대 무리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가볍게 시작해보세요. 그렇게 습관이 잡히면 매일매일 걷는 여러분은 발견하실 겁니다. 운동은 신체적 건강에 초점을 맞췄다면 정신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행동도 있습니다. 혼자서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이 많은데요. 그걸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조용한 환경을 만들고 눈을 감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했던 일에 대해 생각해 보는 겁니다. 처음엔 감사할 일이 떠오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루 이틀 지나가고 명상을 계속 이어나갈수록 여러분의 인생에는 감사함이 넘치는 일들이 가득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람은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낄 때 마음이 넓어진다고 합니다. 감사함으로 벅차오르는 감정을 기억했다가 일기로 남기면 그 효과가 배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핸드폰보다 손으로 직접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손으로 감사한 일을 써내려가다 보면 며칠이 지나도 그 기억이나 감정이 남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필기할 시간이 정말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핸드폰 메모장에라도 남겨보세요. 핸드폰으로 작성하면 좋은 것은 몇 년이 지나도 조금만 올려보면 정확히 어느 때에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다시금 떠올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직 안 해보셨으면 꼭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런 행동들을 통해 내가 혼자 있어도 건강한 육체와 정신을 갖고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내면이 풍요로워지게 되면 만족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래서 외로움 때문에 사람을 찾아다니지 않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맺기 위해 희생하지 않습니다. 남에게 스트레스 받느니 스스로를 위해 꼭 한번 시간을 보내보세요. 앞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 자연스러워질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혼자가 되는 방법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서도 편안한 상태로 있기 위해선 첫 번째, 행복을 외부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외부라는 것은 내가 아닌 타인입니다. 사람을 너무 믿고 의지하게 되면 결국 배신과 상처를 입게 됩니다. 어떤 사람의 좋은 면 한 가지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거나 신뢰하면 안 되고 이 사람의 좋은 면 뒤에 어떤 진성성을 가진 사람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독이란 사람으로 태어났다면 어쩔 수 없이 경험해야 할 운명이라고 합니다. 어차피 고독함이 다가올 것이라면 그 시간을 활용하여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고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면 내가 행복한지 진지하게 생각해 보는 것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야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정말 나를 위해 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노년이 되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좋아하는 일을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60부터 제2의 인생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제2의 인생을 전성기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의 가치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젊었을 적 부모 역할, 자식 역할 하느라 내가 좋아하는 일 하지 못하고 그동안 참고 사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가치를 생각할 시간은커녕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싫어하는 것은 무엇인지 제대로 아는 어른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씻으며 거울을 볼 때나 자기 전 침대에 누워있을 때 스스로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보세요. 그동안 고생했지. 난 나를 사랑해. 제2의 인생을 만끽하며 살 거야 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엔 모두들 어색해하고 어떤 분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요. 그게 바로 누군가에게 위로받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해주고 아껴주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정말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그 기분이 자기 전까지 이어집니다. 웃음도 절로 납니다. 웃음이 만병통치약이라는 말 아시죠? 스트레스를 날려주고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모두 늙고 늙으면 혼자가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 속에서 나는 단 한 명뿐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세월은 계속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을 아쉬워하지 말고 내 진짜 행복을 찾아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70을 앞두고 후회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요. 젊음을 꽃피우던 그때로 돌아간다면 이것을 꼭 해보고 싶다고 답합니다. 첫 번째, 자유롭게 살아보는 것. 나이가 들수록 지난 날들에 대한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는 후회는 바로 나는 더 자유롭게 살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후회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살면서 많은 책임이나 의무에 얽매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가족이나 직장 그리고 사회적인 시선이라는 틀 안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젊을 때는 우리에게 무한한 시간과 가능성이 있다고 착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현실의 벽을 느끼고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후회를 남기지 않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자유롭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 남을 너무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삶을 살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두 번째, 억누르고 살아왔던 것. 어렸을 때부터 감정을 억누르는 방법을 배우고 참고 살아야 된다는 말들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표현해야 할 때 표현하지 못하고 나중에 되돌아보면서 왜 그때 참고 넘어갔을까 후회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남과 충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냥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필요할 때는 표현해야 하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마음속에 맺힌 것들이 많을 텐데요. 누구에게도 말 못할 응어리진 것들을 댓글로라도 풀어내보세요. 마음이 조금은 편해질 것입니다. 세 번째, 베풀고 나누며 살고 싶다. 우리는 베풀고 나누는 것, 그리고 기부에 대해 금전적인 것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베풀고 나누는 것은 내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봉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 같은 가까운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도움을 주는 것도 베풀고 나누는 것이 됩니다. 베풀고 나누는 것에 대해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진 것을 마음이 가는 곳에 나누며 살아간다면 더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네 번째, 타인에게 지나치게 간섭 말 것.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일에 참견하고 훈수를 두는 것을 좋아합니다. 과거의 경험을 가지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하려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대가 급변함에 따라 남에게 관심을 갖는 것보다 나를 위해 현재를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상대를 위해서 간섭했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이가 멀어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부모, 자식 간에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자식일지라도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보다 상대방의 모습을 그 자체로 이해하려는 자세를 갖는다면 나중에 이런 후회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있을 때 저축하고 아껴 쓸 것. 많은 사람들이 자신은 한없이 돈을 벌 수 있고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사람이라면 언젠가는 은퇴할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싫어도 흘러가는 것이 세월이고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 노후 생활입니다. 현재의 만족과 보상 심리 때문에 지나친 소비를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사업이나 교육에 지원하는 것을 노후 준비로 생각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자녀와 나의 삶은 분리해서 보는 것이 현명한 노후 준비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벌 수 있고 모을 수 있을 때 저축하세요. 조금씩이라도 늘어나는 통장 잔고를 보면서 소박한 기쁨을 느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관대한 마음으로 살 것.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너무나도 엄격한 기준으로 살아온 것 같아 후회가 남습니다. 요즘에는 특히 타인에게 너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세상이 된 것 같지 않나요? 내로남불이 기본이 되어버린 세상에서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하기 위해서 타인과 나에게 조금 관대한 마음으로 사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는 융통성을 가지고 삶을 바라본다면 마음의 여유를 되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일곱 번째, 지나간 과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지난 일에 대한 후회와 집착으로 현재의 나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안 좋은 일을 생각하면 계속해서 우울해집니다. 스스로를 병들게 하지 마세요. 백미러를 보면서 운전을 할 수 있나요?
우리는 나아갈 길을 바라보고 다가올 일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지난 일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공한 사람들은 실수로부터 배우는 것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해 보세요. 그러면 세월이 흐르고 언젠가 노후 생활이 현실이 됐을 때 더욱 행복한 삶을 보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집에서 살고 계신가요? 사람은 각자에게 맞는 곳에서 살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사람은 젊었을 때부터 살던 집에서 쭉 사는 게 편하다 느낍니다. 하지만 이왕이면 노후의 삶에 도움이 되는 곳이면 좋겠죠. 오늘은 노후에 살면 좋은 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통계적으로도 80%에 가까운 인원이 옛날부터 살던 집에서 살고 있다 밝혔는데요. 간혹 나이가 들어 자연이 그리워지게 되면 전원 생활을 꿈꾸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 내가 살게 되는 곳은 은퇴 후 삶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전원 생활을 바라는 분들은 조용하고 한적한 삶을 바라실 겁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게 되면 내가 싫어도 아프게 되고 병원에 갈 일이 점점 잦아지게 되죠.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전원 생활보다는 병원도 많고 마트나 각종 문화시설이 잘 되어 있는 도시에서 쭉 사는 것이 더 낫다고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은퇴 후 어디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사람은 나이가 들면 모험심이 사라지고 안정을 추구하게 됩니다. 또한 사는 곳이 바뀌게 되면 적응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이사를 주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노후를 앞두고 새로운 집을 선택할 때 알아야 할 6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0평 이하 좁은 집은 피해라. 은퇴 후 자녀들은 모두 출가하고 부부끼리 살거나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이때 나는 넓은 집이 필요 없으니 좁은 집으로 가야겠다 결심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들도 10평 전후로 공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요즘 미니멀 라이프라 해서 많은 짐을 두지 않고 효율적인 공간에서 사는 것이 유행인 것은 맞기도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주거용으로 살기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짐을 모두 정리하고 살아간다 해도 안정감을 느끼며 살아가기엔 협소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이 놀러 오거나 손자들과 함께 오게 될 경우 좁은 집이라면 방문할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자녀와 손자들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 분들은 없으시겠죠. 그래서 최소한 20평대의 집이 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집 근처에 은행, 의료, 쇼핑 등 기본적으로 꼭 필요한 매장들이 존재하는 위치에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노인복지관 근처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복지관 근처에는 얼씬도 하기 쉬운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지금 여러분 주변에 친구도 많고 만날 사람들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가 사는 곳에서 배움의 기쁨이나 즐거움을 찾기 힘든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면 복지관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고 복지관에 대해 알아본다면 정말 좋은 점들이 많은데요. 교육도 시켜주고 돌봄도 있고요. 요즘에 어떤 지역에는 노인 유치원 차량도 다니더라고요. 또한 먹는 것까지 해결이 되는데요. 영양사들이 노력해서 만든 영양가 좋은 식단을 챙겨 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계속되는 현상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계속해서 지원과 관리가 이어지기 때문에 좋게 생각하면 정말 좋은 혜택들이 많습니다. 재산이 많은 분들이야 당연히 이런 노후 걱정이 없으시겠지만 우리는 그럴 만한 여유는 없는 것이 사실이지요. 조금 부끄럽기도 하지만 유튜브에서만큼은 솔직한 마음으로
보셔도 괜찮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고 친구랑 밥 한 끼 먹는 것도 점점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복지관 근처에 사는 것을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부담되지 않는 비용으로 배우고 친구도 사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병원이 가까운 곳에 사세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이가 들면 병원 갈 일이 잦아집니다. 여러분 골든타임이란 말 들어보셨죠? 내 의지대로 병원을 갈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갑작스런 일이 생겼을 때는 골든타임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30분 내에 병원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적한 곳, 조용한 곳이 노후에 살기 좋은 것은 맞지만 의료 접근성을 생각해야만 하는 나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건강 관리를 잘했어도 병원에는 가야 합니다. 자주 가고 덜 가고의 차이일 뿐 나이가 들면 누구나 병원 갈 일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을 추천드려봤습니다. 네 번째는 자녀와 같이 살지 말고 차라리 근처에 사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같이 살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따로 사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별을 경험한다면 몇십 년간 편안했던 집이 공허하고 쓸쓸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한 집이 너무 크면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좁은 데로 이사를 가거나 자녀와 함께 살곤 하는데요. 머리가 크고 성인이 되면 아무리 가족이라도 안 맞는 일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또한 서로 말 못할 고통을 느껴 이럴 거면 차라리 따로 살 걸 후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사느니 그나마 근처에 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은 며느리와 한 공간에서 지낼 수 있으신가요? 밥 먹을 때 메뉴를 고민하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느라 편안해야 할 공간인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그것만큼 괴로운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녀라고 해도 최소한의 거리를 두고 사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산책로 또는 공원이 있는 집을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요즘 삶의 질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먹고 살 걱정은 전보다 덜하는 것이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 나이가 들어도 운동을 하는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운동을 하기 싫어도 나이가 들면 꼭 하시는 것이 건강 유지의 비결인데요. 노후엔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유 있어지기 때문에 집에만 있는 것보다 야외 활동은 꼭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 주변에 산책만 하더라도 우울증 예방이나 심혈관 건강에도 매우 좋습니다. 아무래도 집에서 가까우면 한 번이라도 더 걷게 되고 나가게 되고 습관화하기 좋기 때문에 더더욱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노후에 살 집은 따로 있다. 우리가 집을 소유하게 되면 재산세, 관리비 등 유지보수에 들어가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젊어서부터 살아온 집이라면 배관이 노후되어 누수가 있는 등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또한 언젠가는 요양원에 가기 위해 내 집을 팔아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시세가 얼만지 항상 예민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원이 아니더라도 갑작스레 병원 신세라도 지게 되면 그에 필요한 돈이 있어야 합니다. 젊어서부터 노후 준비를 잘해둬서 저축한 돈이 많다면 괜찮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내 집을 빠르게 팔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금성 자산은 많이 모으지 못하는 것이 요즘의 현실이라 혹시나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부터라도 저축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을 정말 추천드리는데요. 행복한 노후를 위해 저축을 잘해놔야 합니다. 노후 생활은 현실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비는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최소한의 생활비는 얼마인가요? 한국에서의 적정 생활비는 부부 기준으로 277만 원이라고 정도라고 합니다. 건강을 꾸준히 챙겼다면 2,300만 원으로도 생활이 가능합니다. 노후에 이 정도 금액이 확보되어 있는 분들은 위험이 있는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이야 많을수록 좋지만 노후에 투자 실패로 빚을 갚아야 해서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제 주위에도 이런 분이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그래도 먹고 살 걱정은 없었는데 투자를 잘못해서 일을 하느라 고생하고 있습니다. 투자 실패를 이야기하시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저도 덩달아 눈물이 고였는데요. 노후에는 의외로 엄청난 돈이 있는 것보다 가끔 사람들 만나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등산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정도의 돈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금액이 준비되어 있지 않더라도 국가에서 고령화 정책으로 일자리나 지원금 등 여러 방면에서 정책이 만들어지고 있으니 지금이라도 다가올 노후를 위해 저축을 하신다면 노후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인간관계를 깨우친 현자들은 내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조심할 것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사생활은 감춰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선 나를 걱정해주는 척하고 뒤에서 내 사생활이 심심풀이로 소비돼 상처만 입게 됩니다. 상대와 가까워지고 싶다고 내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더 멀어진 경험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성인이 된 이후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들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이 여전히 곁에 있나요? 시절 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오늘 죽고 못 살 정도로 가까워도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의 악습관이나 불우한 사정을 굳이 타인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타인에게 존중받기 마련이고 약점이 많은 사람은 물어뜯기 좋은 대상이 됩니다. 간혹 분위기에 취해 내 얘기를 잔뜩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안다고 합니다. 내 자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났다면 자랑하지 않아도 주위에서 먼저 나의 대단한 점을 심히 말할 때까지 말하고 다닐 것입니다.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만큼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고 말합니다. 겸손함으로 말을 아끼고 불필요한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세요.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과는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금은 얻을 것이 있어서 곁에 있을진 몰라도 그 거만함 때문에 서서히 나를 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내가 성공하고도 친절과 겸손을 잃지 않는다면 내 주위에도 그런 좋은 사람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바보들과 다투기 시작하면 나도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현명한 사람의 특징은 어리석은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똥파리 같은 사람이 꼬인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아는 노력을 해보세요.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산다. 동요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밭처럼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 항상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는 사람은 그 순간에는 승리감을 맛볼진 모르겠지만 사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잃는다는 것의 의미는 상대를 적으로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고 내가 뛰어나고 머리가 좋아도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타인을 대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처세술이라는 말이 괜히 있을까요? 유연함을 가져보세요. 그러니 절대로 내 자산이나 가진 돈을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갑니다. 지갑이 허전할수록 사람은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이란 누군가 나보다 더 잘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처받기도 하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나면 그것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바쁩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경제력이 나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돈에 있어서는 가족이라도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주변에 알려졌을 때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응원해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은 아쉽게도 많은 사람이 내 재능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을지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이에 이 정도도 못 해주냐며 나를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내 재능을 하찮은 것으로 깎아내려 남에게 이간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있는 재능은 그저 조용히 나를 위해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나 역시도 남을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타인이 잘못했어도 그것을 소문내는 행동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이게 하고 결국 내 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성인 이후로는 모든 것이 신뢰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소문이나 내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추가로 누군가 잘못했을 때 대놓고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행동도 지양해야 합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아래로 보는 말을 들으면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재치 있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이나 비판은 그 상황이 지나가고 단 둘이 있을 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남이 나의 잘못을 얘기해 주기 위해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겸허히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살다 보면 예정 때문에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사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들 하지만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만큼 곤욕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첫 번째, 약속 자리에서 계산할 때마다 딴청 피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1순위로 피해야 할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돈이 없다고 힘든 소리를 하면서 얻어먹고는 여행 갈 건 다 가고 사람을 가려가며 돈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면서 나를 만날 때만 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당장 손절해야 됩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이 사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얻어내기만 하는 이런 인간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지만 이런 사람들은 마음 쓰는 것도 인색한 꼴불견입니다. 두 번째는 편가르는 사람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항상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지 아주 작은 일도 넘어가지 않고 태클을 겁니다. 혼자 싸우기만 하면 다행이지만 꼭 자신의 편을 들라고 강요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강요는 중간에 있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옛날부터 항상 입은 무겁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남의 싸움에 휘말렸다가 나만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다 해도 관계를 맺는 사람의 수는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쌓아놨어도 싸우고 편을 가르고 그걸 강요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모든 인간관계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싸움이란 이기든 지든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과는 말을 나누지 말고 내 감정을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손절을 할 때도 조용히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 화가 나에게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외모부터 생각까지 같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인간관계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는 최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믿음이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사람의 행동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항상 비슷한 대화를 하게 되고 자신의 의견을 받아주기만 바랍니다. 재밌는 사실은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타인의 의견은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간다면 언젠가는 충돌하게 됩니다. 또는 이런 사람의 강요에 동요되어 내 주관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강요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며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꺾어버리거나 체면을 깎아 승리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얻은 승리는 언젠가 큰 화로 돌아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민이나 걱정에 가벼운 것이 있을까요? 그 일에 처한 사람만이 그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사람은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내가 힘들 때 당연히 나만큼 힘들어해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걱정에 대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들어주는 행동이 옳은 태도입니다. 만약 내 고민을 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힘들어하냐고 하며 나는 이만큼이나 힘드니 네가 하는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니 당장 손절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 마음의 소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 미안한 마음과 같이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진정 상대를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면 슬픔이 배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만나기 괴로운 친구는 피하세요. 친구가 인생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술 한잔하며 기쁜 일도 고민도 나누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지고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보니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에 맞춰주기보다는 그냥 멀어지게 두는 것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친구는 오랜만에 봐도 재미도 없고 약속이 펑크나길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왔다면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친구도 나도 많이 변하게 되고 생활 환경이나 직업에 따라 안 맞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나와 친구 각각의 문제가 아닌 인간관계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가끔 안부 정도만 물으며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피하세요. 세상에 사정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불평이나 불만을 털어놓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지 않게 시종일관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나와 있을 때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많다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만나다 보면 내가 감정 쓰레기통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감정 소모만 하게 되고 시간만 아까운 만남이 지속됩니다. 이럴 시간에 대화가 잘 통하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를 만나면 훨씬 더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는데 불평불만을 계속 듣다 보면 나까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만났는데 푸념만 듣고 헤어진다면 그만큼 기분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스스로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늪에 빠뜨리지 말고 긍정이 가득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지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약속을 취소한다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티가 납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지속하게 된다면 마치 갑을 관계에서 을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갑과 을이 정해지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존중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와의 약속은 가볍게 여기고 사람에 따라 약속의 무게를 정하는 사람과는 손절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8번째, 허세가 심한 사람은 거리를 두세요. 주위에 꼭 허세나 허풍 떠는 게 심한 사람이 한 명쯤 있습니다. 제 주위에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 사람들과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랑을 하다 보면 있는 사실보다 부풀려 말하기도 하고 남이랑 비교하게 되기도 하니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더랍니다. 근데 사실 과하게 자랑하는 사람을 잘 보면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허세나 허풍으로 채우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 급급한 데서 나오는 감정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자랑하지 않더라도 허세를 부리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기운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동을 합니다. 겸손과 배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허세나 허풍은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빈깡통이 요란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오만한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내가 바라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약점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법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약점을 뱉어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그 약점을 듣고 나를 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감추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는 법입니다. 인간이 악한 점은 타인의 불행을 통해 위안을 얻고 그 사람의 약점이 밝혀져 언제 쓰러지는지 관심 갖는다는 점입니다. 내 약점을 주위에서 안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타인이 나 대신 내 인생을 살아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타인에게 조언이나 정답을 구하지 마세요. 인간관계를 깨우친 현자들은 내 사생활을 필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일까요? 오늘은 나이 들수록 조심할 것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사생활은 감춰야 합니다. 세상에서 나를 진심으로 걱정하고 위로해주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앞에선 나를 걱정해주는 척하고 뒤에서 내 사생활이 심심풀이로 소비돼 상처만 입게 됩니다. 상대와 가까워지고 싶다고 내 얘기를 했다가 오히려 더 멀어진 경험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성인이 된 이후 사람과 사람이 가까워지려면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스며들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지인들이 여전히 곁에 있나요? 시절인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것은 오늘 죽고 못 살 정도로 가까워도 내일이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입니다. 나의 악습관이나 불우한 사정을 굳이 타인에게 알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약점이 없는 사람은 타인에게 존중받기 마련이고 약점이 많은 사람은 물어뜯기 좋은 대상이 됩니다. 간혹 분위기에 취해 내 얘기를 잔뜩 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후회하기도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때와 장소를 가릴 줄 안다고 합니다.
내 자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났다면 자랑하지 않아도 주위에서 먼저 나의 대단한 점을 심히 말할 때까지 말하고 다닐 것입니다. 스스로를 대단하다고 말하는 것만큼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라고 말합니다. 겸손함으로 말을 아끼고 불필요한 시기와 질투에서 벗어나세요. 아무리 잘났다 하더라도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과는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지금은 얻을 것이 있어서 곁에 있을진 몰라도 그 거만함 때문에 서서히 나를 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만약 내가 성공하고도 친절과 겸손을 잃지 않는다면 내 주위에도 그런 좋은 사람들만 남게 될 것입니다.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바보들과 다투기 시작하면 나도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현명한 사람의 특징은 어리석은 다툼을 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똥파리 같은 사람이 꼬인다면 내가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인간관계에서 적을 만들지 않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나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아는 노력을 해보세요. 꽃밭에는 꽃들이 모여 산다. 동요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꽃밭처럼 긍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 항상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밀고 나가는 사람은 그 순간에는 승리감을 맛볼진 모르겠지만 사실 잃는 것이 더 많습니다. 잃는다는 것의 의미는 상대를 적으로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내가 옳고 내가 뛰어나고 머리가 좋아도 이 세상은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타인을 대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습니다. 처세술이라는 말이 괜히 있을까요? 유연함을 가져보세요. 그러니 절대로 내 자산이나 가진 돈을 자랑하지 마세요. 세상의 대다수의 사람들은 힘들게 살아갑니다. 지갑이 허전할수록 사람은 작아지기 마련입니다. 사람이란 누군가 나보다 더 잘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상처받기도 하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뛰어나면 그것을 과시하고 자랑하기 바쁩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경제력이 나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갑자기 더 잘 사는 것처럼 보인다면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돈에 있어서는 가족이라도 비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재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가진 재능이 주변에 알려졌을 때 진정으로 축하해주고 응원해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현실은 아쉽게도 많은 사람이 내 재능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어떻게 나를 이용하여 이득을 얻을지 생각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우리 사이에 이 정도도 못 해주냐며 나를 이기적인 사람을 만들고 안 좋은 소문을 퍼뜨리거나 내 재능을 하찮은 것으로 깎아내려 남에게 이간질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있는 재능은 그저 조용히 나를 위해 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반대로 나 역시도 남을 험담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타인이 잘못했어도 그것을 소문내는 행동 자체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보이게 하고 결국 내 명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성인 이후로는 모든 것이 신뢰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나라는 사람의 이미지가 소문이나 내고 다니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추가로 누군가 잘못했을 때 대놓고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행동도 지양해야 합니다.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하더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아래로 보는 말을 들으면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맞는 말이라도 때와 장소를 재치 있게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언이나 비판은 그 상황이 지나가고 단 둘이 있을 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남이 나의 잘못을 얘기해 주기 위해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준다면 겸허히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사람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살다 보면
예정 때문에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사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들 하지만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만큼 곤욕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첫 번째, 약속 자리에서 계산할 때마다 딴청 피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1순위로 피해야 할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돈이 없다고 힘든 소리를 하면서 얻어먹고는 여행 갈 건 다 가고 사람을 가려가며 돈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면서 나를 만날 때만 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당장 손절해야 됩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이 사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얻어내기만 하는 이런 인간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지만 이런 사람들은 마음 쓰는 것도 인색한 꼴불견입니다. 두 번째는 편가르는 사람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항상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지 아주 작은 일도 넘어가지 않고 태클을 겁니다. 혼자 싸우기만 하면 다행이지만 꼭 자신의 편을 들라고 강요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강요는 중간에 있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옛날부터 항상 입은 무겁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남의 싸움에 휘말렸다가 나만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다 해도 관계를 맺는 사람의 수는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쌓아놨어도 싸우고 편을 가르고 그걸 강요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모든 인간관계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싸움이란 이기든 지든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과는 말을 나누지 말고 내 감정을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손절을 할 때도 조용히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 화가 나에게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외모부터 생각까지 같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인간관계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는 최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믿음이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사람의 행동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항상 비슷한 대화를 하게 되고 자신의 의견을 받아주기만 바랍니다. 재밌는 사실은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타인의 의견은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간다면 언젠가는 충돌하게 됩니다. 또는 이런 사람의 강요에 동요되어 내 주관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강요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며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꺾어버리거나 체면을 깎아 승리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얻은 승리는 언젠가 큰 화로 돌아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민이나 걱정에 가벼운 것이 있을까요? 그 일에 처한 사람만이 그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사람은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내가 힘들 때 당연히 나만큼 힘들어해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걱정에 대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들어주는 행동이 옳은 태도입니다. 만약 내 고민을 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힘들어하냐고 하며 나는 이만큼이나 힘드니 네가 하는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니 당장 손절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 마음의 소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 미안한 마음과 같이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진정 상대를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면 슬픔이 배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만나기 괴로운 친구는 피하세요. 친구가
인생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술 한잔하며 기쁜 일도 고민도 나누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지고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보니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에 맞춰주기보다는 그냥 멀어지게 두는 것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친구는 오랜만에 봐도 재미도 없고 약속이 펑크나길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왔다면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친구도 나도 많이 변하게 되고 생활 환경이나 직업에 따라 안 맞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나와 친구 각각의 문제가 아닌 인간관계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가끔 안부 정도만 물으며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피하세요. 세상에 사정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불평이나 불만을 털어놓고 싶은 것이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지 않게 시종일관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나와 있을 때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많다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만나다 보면 내가 감정 쓰레기통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감정 소모만 하게 되고 시간만 아까운 만남이 지속됩니다. 이럴 시간에 대화가 잘 통하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를 만나면 훨씬 더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는데 불평불만을 계속 듣다 보면 나까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만났는데 푸념만 듣고 헤어진다면 그만큼 기분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스스로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늪에 빠뜨리지 말고 긍정이 가득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지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번째는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약속을 취소한다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티가 납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지속하게 된다면 마치 갑을 관계에서 을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갑과 을이 정해지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존중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와의 약속은 가볍게 여기고 사람에 따라 약속의 무게를 정하는 사람과는 손절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8번째, 허세가 심한 사람은 거리를 두세요. 주위에 꼭 허세나 허풍 떠는 게 심한 사람이 한 명쯤 있습니다. 제 주위에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 사람들과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랑을 하다 보면 있는 사실보다 부풀려 말하기도 하고 남이랑 비교하게 되기도 하니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더랍니다. 근데 사실 과하게 자랑하는 사람을 잘 보면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허세나 허풍으로 채우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 급급한 데서 나오는 감정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자랑하지 않더라도 허세를 부리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기운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동을 합니다. 겸손과 배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허세나 허풍은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빈깡통이 요란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오만한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내가 바라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내 약점은 절대 말하지 마세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히는 법입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로 주워 담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약점을 뱉어버리면 어느 순간부터 그 약점을 듣고 나를 하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인간관계에서는 감추는 것이 더 좋을 때도 있는 법입니다. 인간이 악한 점은 타인의 불행을 통해 위안을 얻고 그 사람의 약점이 밝혀져 언제 쓰러지는지 관심 갖는다는 점입니다. 내 약점을 주위에서 안다고 해도 적극적으로 나를 도와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어차피 내 인생은 나의 것입니다. 타인이 나 대신 내 인생을 살아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선택은 나에게 있습니다. 타인에게 조언이나 정답을 구하지 마세요. 경험해보지 않은 자의 조언을 나의 길로 삼지 마세요.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내가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인생에서도 성공하고 인간관계에서도 성공하는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